2022년 제1회 전기기사 필기시험에 출제된 전기기기 문제풀이입니다. 어떤 문제들이 어떻게 출제됐는지 풀이해보도록 하겠습니다. 41번 문제입니다. 전력용 반도체 실리콘 정육에 SCR 조졌습니다. 근데 아마 첫 번째 문제에서 이런 문제를 맞닥뜨렸을 때 뭔가 순간적으로 좀 긴장이 되는 듯한 그런 문제가 출제됐죠. 제가 아는 문제가 자신 있는 문제가 첫 번째 문제 출제됐다면 좀 뭔가 자신감이 없을 텐데 왠지 모르게 위축이 될 듯한 그런 문제 출제됐는데 가만히 보니까 이 SCR을 이용한 단상 전파 위상저 정류회로다 줄였지요. 정류회로다. 그래서 정류회로에서 단상 반파입니까? 단상 전파입니까? 삼상 반파입니까? 삼상 전파입니까? 또 그 정류회로 사용된 것이 다이오드입니까? 아니면 SCR입니까? 그 5장에 대해 첫 번째에 나오는 그런 내용이 되겠지요. 전원전압의 실효값이 220V, 60Hz인 정연파이며 부하는 순저항으로 15입니다. SCR의 점호각 알파를 60도로 할 때 출력 전류의 평균값은 얼마입니까? 물어봤는데 이 정류회로에서 이 정류라는 것은 교류를 직류로 변환하는 과정이 될 것이고 이 교류는 실효값으로 표현하는 것이고 직류는 평균값으로 표현하는 거지요. 즉 여기서 주어진 것은 실효값이 주어진 것은 교류값이 주어진 것이고 그 다음에 출력 전류, 이 정류기 출력 측이라는 것은 부하 측이 되겠죠. 부하 전류다 이렇게 되겠죠. 이 출력 전류의 평균값은 얼마입니까? 즉 직류를 물어본 거지요. 그러면 일단 이 공식에서 다른 걸 다 떠나서 뭐 정류회로에다 아니면 SCR이다 이런 걸 모두 떠나서 전류 물어봤으니까 이 전류를 구하는 기본 공식 I는 R분의 2로 볼 수 있겠죠. R분의 2로 볼 수 있으며 이번에 물어본 것은 직류전류 물어봤으니까 이게 직류전류니까 이 저항이라는 것은 직류다 교류 성분이 없는 거지요. 직류교류 성분이 없는 거고 이 전압만 직류 전압이 들어가면 되겠죠. 이들라는 직류 전압이 들어가면 되겠죠. 그러면 여기서 주어진 것은 직류 전압이 아닌 교류 전압 주어졌으니까 이 실효값 220V라는 교류 전압을 SCR을 통해서 정류했을 때 얼마만큼의 직류 전압을 얻을 수 있습니까? 그 단상 전파일 때 이 단상 전파에서 직류 전압의 평균값을 구하는 것이 뭐였었습니까? 0.9 2 곱하기 여기까지 만약에 다이오드라면 여기까지 주어질 건데 SCR 주었으니까 요 뒤에다가 2분의 1 플러스 코사인 알파 값을 곱하게 되면 이렇게 되면 SCR 되는 거지요. 만약에 단상 반파였었다면 요 0.9만 2로 나눠서 0.45가 되는 그것만 달라지게 되겠지요. 그럼 여기 이 값에다가 여기서 2는 요 2D는 직류의 평균값이며 요 1은 교류의 실값이 되겠죠. 요 알파 값이 점호각이니까 요 2값에 2V에다가 220 그다음에 점호각에다가 60도를 집어넣고 구하게 되면 이 값을 계산하면 100 얼마 나올 겁니다. 100 얼마 나왔을 때 이 값을 여기다 집어넣어서 계산하면 답은 11.43, 14.86 몇 번입니까? 14.86 여기다 답은 4번이 되겠다. 그래서 여기서는 이 값을 계산해서 이 값을 계산기 눌러서 요 그대로 이 자리 집어넣고 여기 저항 R값 주어졌지요? 몇 옴 주었습니까? 10옴 주었으니까 아마 이걸 계산하면 140 얼마 정도 나올 겁니다. 그 값을 10으로 나눈다면 14.86 정도 나올 것이다. 답은 4번입니다. 그래서 이 41번 문제에는 정류회로에서 단상 전파 정류회로 SCR을 이용한 단상 전파 정류회로에서 출제된 문제인데 여기서 좀 달랐던 점은 뭐냐면 이 직류 전압의 평균값만 물어보는 것이 아니고 이 직류 전압의 평균값을 구한 다음에 다시 저항으로 나눠서 이 전류값 직류 전류의 평균값을 구하는 그런 문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42번 문제 갑니다. 직류 발전기가 주어졌고요. 90% 부하에서 최대 효율이 된다면 최대 효율 조건 주어졌지요. 최대 효율 조건이다. 이 최대 효율이 된다면 이 발전기 전 부하에 있어서 고정선과 부하선의 비는 뭡니까? 고정선, 부하선 비 물어본 거지요. 부하 주어졌을 때. 그러면 이 최대 조건에서 부하를 구하는 것이 뭐 있었나요? n분의 1은 루트 PC분의 PI는 공식됐던 거지요. 여기서 PI는 철선이고 PC는 동선인데 이 철선이라는 것은 고정선의 대표 손실이 될 것이고 이 PC라는 것은 동선으로서 가변선 즉 부하선의 대표가 되겠죠. 그래서 이 최대 조건, 이 최대 효율 조건을 만족하는 부하를 물어봤으니까 이 부하선의 부하 주어진 상태에서 이 고정선과 부하선 B를 물어보니까 이것이 되겠죠. 그래서 n분의 1은 루트 PC분의 PI 될 것이다. 근데 이 문제는 이 고정선 즉 철선과
부하선, 즉 동선이 주어진 것이 아니고 몇 퍼센트 부하해서 최대 효율을 발생할 수 있습니까? 최대율로 운전할 수 있습니까? 이걸 물어본 것이 아니고 이 최대 효율 조건일 때 부하가 주어진 상태에서 이 조건을 만족하려면 이 철선과 즉 고정선과 부하선비는 얼마입니까? 물어본 거지요. 그래서 부하의 크기 주어졌네요. 몇 퍼센트 부하이다? 90% 부하이다. 0.9 되겠죠. 그러면 얘를 구하려면 제곱해야 되니까 양쪽에 제곱해서 루트 100 끼면 되겠죠. 그래서 0.9의 제곱은 P10분의 PI라는 공식에서 이 철선 대 동선, 고정선 대 부하선비는 얼마 될 것이다? 0.9의 제곱이니까 0.81 하고 되겠죠. 답은 1번 0.81이다. 이 문제는 비교적 평범한 여러분들 쉽게 맞출 수 있는 그런 문제가 되겠죠. 그 다음에 43번 문제 갑니다. 역시 정류회로에서 출제가 된 건데 이 문제는 용어가 살짝 바뀌어 나와서 당황을 하셨을 수도 있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근데 아마 이걸 풀다 보면 이게 그거였었구나, 별게 아니었었구나 라고 했을 수도 있고, 아니면 눈치가 있으신 분들은 눈치껏 이 문제를 풀이를 하실 수도 있었던 문제 같습니다. 정력이 주어졌고요. 직류측 평균 전압이 200V이고 리플률이 3%일 경우에 리플 전압의 실효값을 맙니까 했는데, 이 정류를 통해서 정류했을 때 그 직류 전압에 포함된 교류 성분을 맥동률을 불렀던 거지요. 그 맥동률은 단상 반파입니까? 단상 전파입니까? 삼상 반파입니까? 삼상 전파입니까에 따라서 121, 48, 17, 4% 있었고, 만약에 그렇다면 거기서 그 직류 전압에 포함된 교류 성분은 몇 볼트입니까? 물어본다면 그 맥동률 값에다가 직류 전압을 곱한다면 구할 수 있었던 게 되겠지요. 그러면 거기서 이 맥동률 대신에 리플률이라는 말을 한번 주어졌지요. 즉 리플률은 뭡니까? 이 말이 리플률의 다른 말이 맥동률이 되는 것이다. 즉 맥동률이 따로 주어졌지요. 따로 3% 주어진 상태에서 리플 전압의 실효값을 뭡니까? 즉 실효값이니까 교류 성분 물어본 거죠. 즉 교류 전압은 직류 전압에 포함된 교류 성분은 맥동률, 즉 리플률 곱하기 직류 전압이 되겠죠. 지금 주어진 것은 직류측 평균 전압이 2000V이고 맥동률, 즉 리플률이 3%니까 두 개 곱한다면 2000 곱하기 0.03 곱해서 구할 수 있는 것이 몇 볼트입니까? 60V 되겠지요. 답은 4번이다. 그래서 리플 전압이다, 리플률이다. 이것은 다른 말로 맥동률이다. 이렇게 다른 말로 부를 수 있는 것이다. 이것만 좀 아시면 쉽게 맞출 수 있는 그런 문제 되겠습니다. 그 다음 44번 문제 갑니다. 단상 직권 정류자 전동기에서 보상권선과 저항도선의 작용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뭡니까? 이제 이 문제도 단상 직권 정류자 전동기, 즉 전동기에서 나오는 문제인데, 이 단상 직권 정류자 전동기는 직류에도 사용할 수 있고 교류에도 사용할 수 있는 만능 전동기로서 소규모 70W 정도의 소형 공구라든지 믹서기, 이런 영사기 이런 곳에 사용되는 것이 단상 직권 정류자 전동기였었는데, 거기에 보상권선이 있었고요, 저항도선이 있었는데 이 설명료 틀린 것을 물어본 거지요. 일단 4번에 보시면 저항도선이 주어졌으니까 이 저항 성분이니까 변압기 기전력에 의한 단락 전류를 작게 한다. 즉 저항이니까 전류를 작게 한다. 이건 맞는 설명 볼 수 있는 거지요. 그 다음에 1번 보시면 보상권선은 역류를 개선할 수 있다. 역류를 좋게 한다. 맞는 얘기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3번에 보시면 보상권선은 전기자 반작용을 제거한다 줄였죠. 이것도 맞는 설명입니다. 즉 이 전기자에서 발생된 기자력을 감소시켜서 이 전기자 반작용을 제거해준다. 전기자 반작용 방지,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맞는 설명입니다만 여기서 틀린 것은 2번. 이 보상권선은 변압기의 기전력을 크게 한다. 또는 기자력에 본다면 작게 하는 목적이 되겠죠. 틀린 것은 2번이 되겠다. 그래서 1번과 3번과 4번은 맞는 설명인데 2번은 틀린 설명이다. 답은 2번입니다. 그 다음 45번 갑니다. 이 문제도 아마 여러분들 보셨을 때 좀 당황을 하셨을 그런 문제가 되겠지요. 삼상 동기발전기에서 그림과 같이 한 쌍의 권선을 서로 똑같은 2조로 나누어 그 한 조의 권선 전압을 2V, 각 권선의 전류를 I아mpera 하고 지그재그 Y형으로 결선하는 경우 선간 전압, 그리고 선전류 및 피상 전력까지 세 가지 물어봤습니다. 일단 답은 1번입니다. 답은 1번인데요. 왜 1번이냐면 이제 그 삼상 발전기에서 어떤 각 상간의 접속 방법을 얘기하는 건데,
여기서 전체적으로 Y결선이 되겠지요. 여기 보시면 전압 본다면 이게 Y결선인데 이 Y결선에서는 전류의 크기는 같습니다만 전압에는 차이가 있는 거지요. 즉 여기 주어진 2V는 상전압이니까 요 물어본 것은 선간으로 물어본 거죠. 그러면 요 선간 전압은 상전압의 루트 3배가 되겠지요. 그러면 여기서 권선이 하나, 두 개 있으니까 얘도 루트 3배 될 것이며 얘도 루트 3배 되니까 선간 전압은 상전압의 루트 3배 되는 거니까 그래서 요 루트 3과 루트 3을 곱했을 때 3이 되겠지요. 3, 2가 되는 것이다. 그래서 요 전압은 선간 전압은 3, 2가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전류는 Y결선이니까 이 전류의 크기는 같겠지요. 전류는 변하지 않는다. 그래서 전류값은 I가 될 것이고 그 다음에 피상전력을 물어봤으니까 이 피상전력이라는 것은 전압에다가 전류 곱해주면 되겠죠. 다만 3상이니까 앞에 상계수 루트 3 들어간 다음에 3, 2 요 V 전압이 되겠죠. 그 다음에 선전류 I 값을 곱한다면 이 값을 계산하면 5.22가 되겠다. 답은 1번입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요 Y결선일 때 요 상전압의 선간전압은 상전압의 루트 3배 된다는 거 두 개니까 전체 3배 커진다. 그 다음에 전류는 변함이 없다. 피상전력은 3상계수 루트 3 곱하기 전압 3, 2 곱하기 전류 I값을 곱해서 얻을 수 있는 것이 즉 루트 3에다가 3을 곱하면 대략 5.2 정도 나올 것이다. 그래서 5.2 2I가 되겠다. 답은 1번입니다. 그 다음 46번 문제 갑니다. 비돌극형 동기발전기 한 상의 단자 전압을 V볼트, 유도 기전력을 E, 동기 리액턴스를 X, 부하각이 델타이고 전기자 저항을 무시할 때 한상, 단상이라는 얘기죠. 단상의 최대 출력 물어봤습니다. 이 동기발전기는 돌극형이 있었고 비돌극형이 있었는데 일단 여기서 최대 출력이란 말이 들어가면 최대 출력이라는 말이 들어간다면 부하각 델타 값이 정해진 게 되겠지요. 이 수차 발전기입니까? 아니면 터빈 발전기입니까? 돌극형입니까? 비돌극형입니까? 수차 발전기는 버스로 비교했던 거고요. 그 다음에 터빈 발전기는 세단으로 비교했던 거죠. 그렇다면 여기서 주어진 것은 비돌극형이니까 비철극형이니까 돌출된 게 없다. 원통형이라는 얘기 되겠죠. 비거리면 터빈 발전기죠. 버스가 되는 거, 버스가 아니고 세단 되는 거니까 이 세단 속도 몇 킬로였었나요? 90이 됐던 거죠. 그러면 여기서 최대 출력 주어졌을 때 이 최대 출력이 주어졌을 때 이 부하각 델타 값은 정해진 거다. 얼마로 정해진 겁니까? 90도로 정해진 값이다. 이 최대 출력이란 말이 안 주어지면 무조건 90도는 아니지요. 여기서 델타 값이 부하각 델타 값이 90도로 정해진 것은 무슨 출력이 주어졌을 때만 최대 출력이라고 주어졌을 때 한해서만이다. 왜? 최대 출력을 발생할 수 있는 부하각은 정해져 있는 거니까 수차 발전기는 60도에서 터빈 발전기는 90도에서 왜 90도입니까? 비돌극형 동기발전기니까요. 터빈 발전기니까 원통형이니까 세단이니까 몇 도에서 90도에서 최대 출력이다. 그러면 이 동기발전기 주어진 조건 가지고 출력 공式뭐 있었습니까? P는 XS분의 2V 사인 델타라는 공식이 됐던 거고요. 그 다음에 만약에 이게 단상이 아닌 3상이라면 여기 3만 들어갔던 거죠. 이거 3이 들어가면 3상, 안 들어간다면 단상이 되는 거죠. 지금 문제는 단상이니까 이걸 뺀 나머지가 되겠죠. 그 대신에 XS 모르는 거죠. 얼마 주어질지. 그 다음에 2V도 기호로 V볼트로 기호만 주어진 상태에서 이 공식에서 주어진 조건은 뭡니까? 얘만 주어진 거죠. 부하각 델타 몇 도이다. 그렇지요? 90도 주어진 게 되겠죠. 그렇다면 사인 90도 얼마 되는 거니까? 1이니까 사인 90도 1 해서 이 전체 값이 1 되니까 XS분의 2V라는 공식이 나올 수 있겠죠. 답은 1번이 되겠네요. 답은 1번이 XS분의 2V다. 3상일 때는 답은 2번이 되겠죠. 3상일 때는 2번이 되겠습니다만 지금 주어진 것은 3상이 아니고 단상이니까 답은 1번이다. 그 다음 47번 문제 갑니다. 다음 중 비례추이라는 전동기는 뭡니까? 이 비례추이 문제에서도 가장 간단한 문제 출제됐죠. 비례추이. 이 비례추이를 적용할 수 있는 전동기는 뭡니까? 삼상, 권선형, 유도 전동기 되는 거지요. 그러면 이 비례추이는 뭐 있었나요? 이 토크 속도 고선, 즉 2차 정의에서 토크 속도 고선이 B라는 성질을 갖춘 것이 나타나는 것이 비례추이 곡선에 있었으며 이 비례추이에 따르는 전동기는 삼상, 권선형, 유도 전동기 되던 거지요. 답은 4번. 삼상이 빠졌습니다만 1번 동기전동기, 2번 정유자 전동기, 3번의 단상 유도 전동기 중에서 비례추이를 하는 것은 삼상만 적용되는 것이지 단상은 아니기 때문에 단상 유도 전동기는 될 수가 없는 것이다. 1, 2, 3번으로 될 수 없는 것이고 삼상이 빠졌지만 권선형 유도 전동기 되겠다. 답은 4번입니다. 그 다음 48번 문제 갑니다. 단자전압 200V, 계자장 50옴, 부하전류 50A, 전기자장 0.1옴,
전기자 반작용에 의한 전압 강하 3V인 직류 분권 발전기가 전격 속도로 회전하고 있다. 이때 발전기의 유도 기전력은 약 몇 볼트입니까? 이 문제는 분권 발전기에서의 기전력의 크기 물어보는 거죠. 근데 이 분권 발전기에서 문제 출제된다면 우리가 쉽게 이 문제를 해석하기 위해서 그림을 자꾸 그려보자고 했던 겁니다. 자, 그림을 다시 그려볼까요? 분권 발전기다. 그러면 이 분권 발전기는 계좌건설하고요. 전기자가 이렇게 병렬로만 연결된 것이 분권 발전기 됐던 거지요. 용식이 되게, 요 그림이 되겠지요. 여기에 부하 있을 거고요. 이게 분권 발전기의 구조가 될 텐데, 그렇다면 얘는 계좌장 RF라 부를 것이고, 얘는 전기자 될 것이고, 전기자장 RA, 그 다음에 여기서 발생되는 전기자에서 발생되는 기전력 2V 있겠지요. 그 다음에 전기자 전류 IA, 부하 전류 I, 그 다음에 계좌 전류 IF 있을 것이다. 이렇게 주어진 것이 이 지금 분권 발전이 될 것이고, 이 부하 양단에 걸리는 전압, 단자전압 V볼트가 되겠죠. 이 상태가 분권 발전기의 구조가 되겠죠. 회로 되겠죠. 그럼 주어진 조건 맞춰보시죠. 단자전압 200볼트이다. 그 단자전압의 다른 말은 전격 전압 V볼트가 되는 거지요. 이게 주어졌습니다. V볼트 200볼트가 주어졌습니다. 그 다음 계좌장이 55입니다. 얘 주어졌지요. 55입니다. 주어졌습니다. 그 다음 부하전류가 50이다. 부하전류 I값 주어진 거지요. I값이 50A에다 주어졌습니다. 그 다음에 전기자장이 주어졌습니다. 0.115옴 주어졌고요. 이렇게 주어졌고, 전기자 반작용에 의한 전압가가, 이 전기자 반작용 때문에 발생한 전압가가 주어졌습니다. EA가 3V다라고 제시가 됐네요. 이 상태에서 이 분권 발전기 전격 속도 회전할 때 이 기전력 얼마입니까 물어봤습니다. 기전력이다. 그러면 이 분권 발전기에서 기전력 구하는 공식 뭐 됐었나요? 기전력 구하는 공식은 E는 V 플러스 IA RA 플러스 있으면 더하고 없으면 말고 EA 플러스 2B 됐던 거지요. 그러면 이 조건에서 2V V볼트는 주어졌지요. 이 V볼트 얼마 주어졌습니까? 200V 주어졌고요. 그 다음에 RA 전기자장 0.15 주어졌고요. 그 다음에 EA 전기자 반작용에 의한 전압강하, 이 B는 브러시에 의한 전압강하인데 브러시에 의한 전압강하는 안 주어졌으니까 무시한다 라고 본다면 얘까지만 적용하면 되겠지요. 그러면 전기자 반작용에 의한 전압강하가 3V가 제시됐습니다만, 근데 문제는 뭐냐면 여기 전기자 전류 크게 안 주어진 거지요. 이 문제에서. 그러면 이 출제 문제의 의도는 뭡니까? 이 문제에서 전기자 전류 구할 수 있는 능력도 있어? 하고 물어보는 거지요. 그러면 이 전기자 전류 어떻게 구합니까? 분권에서는 이 전기자 전류 크기는 부하 전류에다가 계좌 전류를 더해서 구할 수 있는 것이 전기자 전류가 되겠지요. 근데 만약에 이 문제에서 단 계좌 전류를 무시한다. 계좌 전류를 무시한다로 줄였으면 이 계좌 전류 값은 적용하지 않으니까 그때는 이 전기자 전류하고 부하 전류 크기 똑같이 돼서 50이 되겠습니다만, 이 문제는 계좌 전류를 무시한다라는 조건이 없으니까 계좌 전류를 적용시켜줘야 되겠지요. 근데 이 계좌 전류 구하는 공식이 RF분의 V라는 공식인데 RF 값은 주어졌습니다만 V볼트가 안 주어졌지요. 그래서 항상 분권 발전기 특성 이해됐던 겁니다. 이 분권 발전기는 부하 양단의 전압하고 계좌건선 양단의 전압은 무조건 같다. 병렬이니까 이걸 꼭 염두에 두자. 조심하자 했던 겁니다. 그러면 부하 양단에 걸리는 전압 몇 볼트니까요? 200볼트니까 여기도 똑같이 몇 볼트이다? 200이 되겠죠. 그러면 이 V볼트가 200이고, 그 다음에 계좌저항이 55mm니까 4A 되겠네. 그래서 4A다. 그러면 이 전기자들 크기 얼마 됩니까? 50하고 4도 아니고 54가 되겠죠. 다 이제 조건 구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맞춰보시죠. V볼트가 주어졌고요. V볼트가 200 주어졌고요. 200 플러스 그 다음에 전기자 전류 54 주어졌지요. 54 곱하기 전기자 저항 0.15, 그 다음에 적용시킬 전압강하는 전기자 반작용에 의한 전압강하니까 3V 적용하면 되겠죠. 3V다. 그래서 이 값을 계산기 누르시면 얼마입니까? 이 값을 계산하면 211.1이요? 답은 1번. 그래서 답은 211.1V가 되겠다. 그래서 분권 발전기는 문제 풀 때 이 조건에 따라서 이 그림을 그려서 해석하시면 훨씬 문제 풀기 쉽다고 말씀을 드렸던 겁니다. 자, 48번 답 1번이고요. 그 다음 49번 가겠습니다. 동기기 권선법 중 기전력의 파형을 좋게 하는 권선법 뭡니까? 요 동기 발전기, 동기기에서 전기자 권선법이 있었는데 네 가지 있었던 거지요. 극간격을
극간격보다 코일 간격을 짧게 하는 것이 단절권이 됐으며, 그 다음에 매그 매상당 슬롯수 있었는데 매그 매상당 슬롯수가 한 개라면 집중권이고 두 개 이상이면 분포권 됐던 건데, 그 단절권과 분포권을 하는 목적 뭐 있었습니까? 고주파를 제거해서 기전력의 파형을 좋게 할 목적이 됐던 거죠. 그래서 물어본 것은 동기기 권선법, 즉 여기서 권선법이라는 것은 철심에다가 코일을 감는 방법이니까 다른 말로 전기자 권선법이다 라고 볼 수 있겠지요. 즉 동기발전기, 동기전동기, 즉 동기기, 전기자 권선법 중 기전력의 파형을 좋게 한다 물어봤으니까 요 전절권보다는 단절권이 집중권보다는 분포권에 하는 목적이 그거 있었던 거니까 답은 단절권과 분포권만 답이 될 수 있겠지요. 답은 3번입니다. 이 전기자 권선법에서도 가장 쉬운 문제, 평이한 문제 출제되는 거죠. 만약 이 문제에서 단절권 계수 구하라, 분포권 계수 구하라 이렇게 물어봤다면 좀 복잡해질 수 있었는데 가장 간단한 것으로서 물어본 평이한 문제다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 50번 문제 갑니다. 변압기에 임피던스 전압을 인가할 때 입력은 뭡니까? 임피던스 전압이라고 썼는데 이 임피던스 전압이라는 것은 전압 강화다. 1차 전격 전류, 변압기 1차 전격 전류에 의한 전압 강화를 임피던스 전압이라고 볼 수 있었던 것이다. 그렇다면 이 변압기에서 등가 회로를 작성할 때 필요한 시험이 있었는데요. 첫 번째 권선의 저항 측정, 두 번째 무바 시험, 다른 말로 개방 시험, 세 번째 단락 시험이 있었는데, 그렇다면 이 임피던스 전압이라는 것은 무슨 시험을 통해서 구할 수 있었던 건가요? 그렇죠. 단락시험이 되겠지요. 이 단락시험을 통해서 구할 수 있었던 것은 뭡니까? 단락전류, 그 다음에 임피던스 와트라는 동선, 변압기의 임피던스, 그 다음에 임피던스 전압, 그 다음에 전압 변동률 등을 구할 수 있었던 것이 단락시험이 됐던 거죠. 그러면 이걸 이렇게 한번 해석을 해본다면 변압기 임피던스 전압이다. 이 임피던스 전압이라는 것은 무슨 시험을 통해서 구할 수 있는 것이다? 단락시험을 통해서 구할 수 있는 거다. 그렇다면 이 임피던스 전압을 구할 때 입력이라고 물어봤으니까 그렇다면 단락시험과 관계가 있을 것이다. 그럼 1, 2, 3, 4 중에서 1, 2, 3, 4 중에서 단락시험과 관계는 뭡니까? 했을 때 1번에 있는 철선, 고정선 되겠지요. 무바선 되겠지요. 그 다음에 2번에는 와류선 마찬가지 이 철선으로 묶어서 철선이 포함된 와류선으로서 고정선이 되겠지요. 그러면 이 철선과 와류선, 즉 이 고정선이라는 것은 철선이라는 것은 무슨 시험을 통해서 무바시험을 통해서 구할 수 있게 되겠지요. 그 다음에 전격 용량 마찬가지 전격 용량은 단락시험 관계가 없는 것이다. 그래서 답은 뭐가 됩니까? 임피던스 와트가 되겠죠. 동설이 되는 것이다. 그래서 임피던스 전압도 임피던스 와트도 무슨 시험을 통해서 단락시험을 통해서 구할 수 있는 같은 식구 되는 것이다. 답은 4번 임피던스 와트 되겠다. 그래서 임피던스 전압이다. 단락시험이다. 이 단락시험일 때 입력 볼 수 있겠지요. 무바시험일 때 입력 물어본다면 철선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단락시험일 때 입력 주어진다면 이것은 동설이 되겠죠. 즉 여기서 주어진 것은 임피던스 전압을 인가할 때다. 즉 무슨 시험이다? 단락시험이다. 단락시험일 때 입력 물어봤으니까 임피던스 와트, 즉 동설이 되겠다. 동설이 다른 말은 임피던스 와트, 임피던스 와트의 다른 말은 동설이 되는 거니까요. 답은 4번입니다. 그 다음 51번 문제 갑니다. 불꽃 없는 정류를 하기 위해 평균 리액턴스 전압과 브러시 접촉면 전압 강화 사이에 필요한 조건 뭡니까? 했을 때 이 불꽃을 발생해서 이 불량 정류, 불꽃이 발생돼서 불량 정류 불량이 원인되는 전압이 있었죠. 평균 리액턴스 전압이 있었는데 얘를 L 곱하기 TC분의 EIC라는 공식이 있었던 거죠. 여기서 이 전압은 평균 리액턴스 전압이라 부르며 얘 커지면은 불꽃을 발생시켜서 정류를 방해하니까 평균 리액턴스 전압은 무조건 어느 것과 비교해도 무조건 작아야 되는 것이다 됐던 거죠. 그래서 이 평균 리액턴스 전압을 작게 하는 목적이 작게 하는 것들이 전부 다 양호한 정류를 얻을 수 있는 그런 대책이 됐던 거죠. 예를 들어서 인덕턴스를 작게 한다. 정류 주기, 정류 시간을 크게 한다. 그 다음에 TC는 V분의 B-델타라는 공식에서 주변 속도니까 이 값이 커져야 되니까 주변 속도를 작게 한다, 느리게 한다 이런 것들이 있던 거죠. 또 보조자극 보조자극 뭐라고 불렀었는데 보극 불렀던 거죠. 보극을 설치해서 정류전압 발생, 평균 리액턴스 전압 상쇄. 그래서 보극 들어간다면 전압 정류됐던 것이고 또 이 브러시의 접촉장을 크게 한다. 무슨 브러시다? 탄소 브러시다. 그래서 저항 정류했던 거죠. 이런 것들이 양호한 정류를 얻을 수 있는 대책이 됐던 거죠. 그러면 여기서 요 EL 즉 평균 리액턴스 전압은 요 정류 측면에서 봤을 때 안 좋은 전압이 되는 거니까 작게 만들어야 되겠죠. 요 평균 리액턴스 전압은 다른 것과 비교해더라도 작아야 되는 것이다. 그래서 A값은 크면 안 된다. 작아야 된다. 답은 2번이 되겠네요. 그 다음 52번 문제 갑니다.
유도 전동기 한 극의 자수 파이 2차 유효전류 I2 코사인 세타 2, 즉 유효전류니까 I2 값에다가 코사인 세타 2를 곱해준 거지요. 토크와의 관계로 오는 것은 뭡니까 했을 때 여기서 요 유도 전동기 한 극의 자수 그 다음에 2차원설에서 2차 유효전류 I2 코사인 세타 2에서 이 토크를 구하는 공식이 있는데요. 요 공식이 뭐 됩니까 했을 때 토크 T는 비례상수를 켜놓고 봤을 때 K 곱하기 파이 곱하기 I2 코사인 세타2라는 공식이 있습니다. 이 공식 또한 토크를 구할 수 있는 공식이다 라고 봤을 때 그래서 이 토크하고 자수파이 그 다음에 2차 유효전류는 전부 다 무슨 관계다? 비례관계 되겠죠. 답은 몇 번이 됩니까? 답은 1번이 되겠네요. 자, 그 다음에 또 이렇게 다시 한번 본다면 토크 T는 예를 들어서 단위가 킬로미터든 뉴턴미터든 상수 빼고 어떤 변수만 적용해 본다면 NS분의 P2로도 볼 수 있겠죠. NS는 동기속도, P2는 2차 입력 볼 수 있겠죠. 동기속도니까 2차 입력, 돌은 다른 말로 동기와트다로 불렀던 거지요. 만약에 여기에 회전자 속도가 주어지면 2차 출력 P0가 나오는 것이고 그래서 주어진 것은 이 P2 값으로 구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이 P2 값을 구하는 것이 뭡니까? P2를 구하는 것은 E2, I2, 코사인 세타2가 될 것이고 그 다음에 E2는 몇 차 기전력이니까요. 2차 기전력이니까 동기발전기에서 유도 전동기에서 기전력 구하는 것이 4.44 K 오메가 FN 파이라는 공식에서 2차니까 N2만 들어가면 되겠죠. 요거. 그래서 E2 자리에 얘를 곱해서 E2 구할 수 있겠죠. 그러면 요 E2 자리에다가 얘를 집어넣게 되면 4.44 K 오메가 FN2 파이 곱하기 I2 코사인 세타2라는 공식에서요. 여기서 토크 T하고 여기서 P2하고 토크는 비례관계니까 본다면 뭐뭐 주겠습니까? 자수 파이 그 다음에 2차 유효전류 주었으니까 토크하고 자수 파이 그 다음에 2차 유효전류는 전부 다 무슨 관계다? 비례관계다 볼 수 있는 거죠. 얘를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는 것이고 이렇게 변형을 해서 이 공식에서도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전부 다 비례관계다라고 할 수 있는 거지요. 답은 1번이 되겠네요. 이 문제 답은 1번. 전부 다 무슨 관계다? 비례관계다. 그 다음 53번 문제 갑니다. 회전자가 슬립 S로 회전하고 있을 때 고정자와 회전자의 시류 권수비를 알파라 하면 고정자 기전력 이원과 회전자 기전력 E2S와의 비는 뭡니까? 이거는 유도 전동기에서 전압비 물어본 거지요. 전압비는 뭐 있었습니까? 얘를 정지시로 봤을 때 이 정지시 전압비를 알파로 본다면 이 알파라는 것은 E2분의 E1이다. 즉 E1과 E2 관계 따져보는 것이 전압비인데 이 정지시의 전압비를 알파로 봤을 때 이 정지시 전압비 알파는 E2분의 E1이다. 1차 기전력, 2차 기전력이 되겠죠. 그러면 회전시 어떻게 됩니까? 이 회전시의 전압비를 알파 다시로 본다면 E2S, 2차 측이 회전할 때 E2S분의 E1이 되겠죠. 즉 E1과 E2S를 비교해보는 것이다. 그러면 요 슬립을 구하는 공식 중에서 E2분의 E2S가 있었는데 여기서 요 E2S 대신에 S 곱하기 E2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면 다시 한번 써본다면 E1은 그대로 써주시고요. 그 다음에 E2S 자리에 S 곱하기 E2가 들어간다면 얘를 쪼개서 보겠습니다. S분의 1 곱하기 E2분의 E1 즉 E2분의 E1은 정지시의 전압비 알파 값이니까 이 2분의 똑같이 알파로 놓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S분의 1 곱하기 알파 값 되니까 S분의 알파라는 공식을 얻을 수 있겠지요. 답은 3번입니다. 또는 이렇게 볼 수 있었던 거지요. 여기서 회전시 전압비 알파 다시는 K 오메가 2 N2분의 K 오메가 1 N1이라는 공식이 있었으며 여기에 슬립을 적용시켰을 때 슬립은 몇 차에 적용시킨다? 2차에 적용하는 거다. 그래서 2차분의 1차며 슬립은 몇 차에 적용시킨다? 2차에 적용시킨다. 얘도 마찬가지 똑같은 공식이 되겠지요. 그래서 이 부분을 정지시 전압비 알파로 볼 수 있는 거니까 S분의 알파 같이 볼 수 있는 거지요. 답은 3번입니다. 그 다음 53번 문제 갑니다. 직류 직권전동기의 발생 토크는 전기자 전류를 변화시킬 때 어떻게 변합니까? 단 자기파는 무시한다.
이 문제는 직류 직권전동기 주어진 거죠. 직권전동기에서 토크하고 이 전기자 전류관계 물어본 건데 이 부분에서도 복잡하게 낼 수가 있는 복잡하게 나올 수 있는 부분이 되는데 이 내용 중에서는 비교적 단순한 문제, 평이한 문제, 우리가 풀기가 편한 문제 출제된 거죠. 그럼 이 공식은 어떤 공식입니까? 라고 했을 때 이 직류 전동기에서 토크 구하는 공식 중에서 이 파이 A분의 P자 파이 I라는 공식이 있었으며 여기서 이 파이 값이나 이 A라는 병렬 효율수나 P라는 극수나 Z라는 총 도체수는 변할 수가 없는 거다. 절대 변할 수 없는 거니까 이 변할 수 없는 것을 비례상수 K를 묶었을 때 K 곱하기 파이 I라는 공식을 얻을 수 있었던 것이다. 그러면 여기서 물어본 것은 이 토크 T하고 전기자 절관계인데 이 토크 T하고 전기자 절관계에서 직권일 때는 직권말의 특성이 있었던 거죠. 어떤 특성이 있었습니까? 직권말의 특성. 이 직권말의 특성은 전기자줄 IA는 그 다음에 계자줄 IF, 부하줄 I, 자소 파이까지 다 똑같았던 거지요. 오로지 무슨 권에서만, 직권에서만. 그렇다면 이 직권 전동에서는 K 값은 커지거나 작아질 수 없는, 변화될 수 없는 거니까 빼고 본다면 토크하고 자소 파이, 전기자줄을 비례관계 볼 수 있는데 직권에서는 이 파이 자리에다가 IA를 갖다 놓을 수 있는 것이다. 직권만 그렇다. 왜? 자소 파이와 전기자 전류 크기 같은 거니까. 그렇다면 여기다가 굳이 IA 자리에다가 자소 파이 갖다 놔도 되는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상관없습니다. 다만 이 중에서 주인공이 누구니까요? 대표가 누가 되는 거니까 전기자 전류가 대표가 되는 거니까 전기자 전류를 기준 잡자 해서 요 전기자 전류 그대로 두시고요. 요 자소 파이에다가 전기자 전류 갖다 놓으면 어떤 것이 얻을 수 있습니까? I 제곱이 될 수 있겠죠. 이건 무슨 것만 그렇다는 얘기입니까? 직권만 그렇다는 얘기 되겠죠. 또 속도는 토크하고 속도는 무조건 반비례 됐던 거죠. 토크는 뭐가 됐었나요? N제곱분의 1, 즉 전기자줄로 제곱에 비례하고 회전속도 제곱에 반비례한다. 무슨 것만 그렇다. 직권만 그렇다. 만약에 타이어잖아. 분권 주어진다면 이 공식은 얘랑 자소 파이랑 전기자줄 같다고 볼 수가 없는 것이다. 그래서 이 타이어잖아 분권은 그냥 1승의 비례, 1승의 반비례했던 거지요. 직권의 비례, 제곱의 비례, 제곱의 반비례한다는 것은 오로지 무슨 것만 그렇다. 직권만 그렇다. 답은 전류의 제곱에 비례한다. 답은 3번이 되겠네요. 복잡한 계산 문제가 아니고 비교적 쉬운 문제라 볼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 55번 문제입니다. 동기발전기 병렬운전 중 유도기 전력이 위상차로 인하여 발생하는 현상으로 오른 것은 뭡니까? 동기발전기 병렬운전 조건 뭐 있었습니까? 기전력의 크기 같을 것, 기전력의 위상이 같을 것, 기전력의 주파수 같을 것, 그 다음에 파형이 같을 것, 그 상회전 방향 같아야 되겠죠. 근데 만약에 뭔가 맞아야 되는데 일치해야 되는데 뭐 똑같아야 되는데 일치하지 않았을 때 기기 내부를 순환하는 전류 있었던 거죠. 이것이 무슨 전류 있었나요? 순환 전류 있었던 거지요. 그렇다면 이 순환전류, 동기발전기 병렬운전 중에 발생할 수 있었던 순환전류 명칭이 몇 개 있었습니까? 3개 있었던 거죠. 무효순환전류, 무효획류, 그 다음에 유효순환전류, 유효획류 또는 다른 말로 동기화전류 있었던 거고요. 그 다음에 고조파 무효순환전류 있었던 것이다. 고조파 무효순환전류다. 그렇다면 전부 다 얘도 순환전류, 얘도 순환전류, 얘도 순환전류니까 뭔가 일치해야 되는데 맞아야 되는데 발전기 두 대의 특성이 맞아야 되는데 뭔가 이 발전기하고 이 발전기의 특성이 뭔가 안 맞았으니까 기기 내부를 순환하는 전류 발생했구나 알 수 있는 거죠. 그렇다면 이 무효 순환 전류는 뭐가 맞았을 때 크기가 달라졌을 때 A라는 동기발전기하고 B라는 동기발전기 기전력의 크기가 같아야 되는데 100이면 100, 200이면 200 같아야 되는데 한쪽이 100, 한쪽은 200, 한쪽은 200, 한쪽 300 무슨 차? 기전력의 크기 차? 그러면 전류가 높은 데서 낮은 데로 전류겠지요. 이게 무슨 전류? 순환 전류. 무슨 순환 전류? 무효 순환 전류. 그러면 무효 순환 전류, 무효 횡류는 뭐가 달랐을 때 크기가 다를 때 흐르는 순환 전류다. 그 다음에 유효 순환 전류, 동기화 전류는 뭐 있었습니까? 이는 A 발전기에서 발생된 기전력하고 B 발전기에서 발생된 기전력하고 위상차가 있어서 안 된다. 위상이 똑같아야 되는 것이다. 그런데 만약에 위상차가 발생된다면 한 놈은 빠르고 한 놈은 느리고 위상차가 발생되면 무슨 전류? 유효 순환 전류, 유효 횡류, 동기화 전류 흘렀던 거지요. 얘는 무슨 차다? 위상차다. 그 다음에 고조파 무효 순환 전류는 뭐가 맞았을 때? 그렇죠. 파형이 달았을 때 이 파형이 되겠죠. 파형이 다르면 흐르는 전류가 고조파 무효 순환 전류다. 이게 되겠죠. 그러면 여기서 물어본 것은 위상차로 인해서 발생되는 현상 물어봤으니까 위상차니까 유효 순환 전류 또는 유효 횡류 또는 동기화 전류가 되겠네요. 답은 2번이 되겠지요.
3번은 뭡니까? 고조파 무효 순환조를 모감 맞았을 때, 어떤 파형이 다를 때, 그 다음에 출력이 요동하고 건선이 갈된다? 뭐 어떤 난조 발생, 난조 볼 수 있겠지요? 난조다. 출력이 요동한다. 난조 현상이 되겠지. 난조는, 모감 맞았을 때, 주파수가 다를 때 난조 발생한다. 55번의 답은 동기화 전류, 답은 2번입니다. 그 다음 56번 갑니다. 삼상 유도기의 기계적 출력에 대한 변환식으로 오는 것은 뭡니까? 단 2차 입력은 P2, 2차 동수는 P2C, 동기속도 NS, 회전속도 N, 슬립은 S다 주셨었는데 우리 이 문제 풀 때 하나만 집중하자. 하나만. 즉 무슨 얘기였었습니까? 이 출력이라는 것은 어디서? 입력에서 뭘 빼면 되는 것이다. 2차 동선, 즉 입력에서 손실 뺀 나머지 출력되는 것이다. 하나만 집중하자. 그래서 P0는 2차 입력에서 2차 동선을 뺀 나머지 되겠다. 그래서 답은 몇 번 됩니까? 답은 3번이 되겠죠. 근데 여기서 만약에 슬립 공식 중에서 이 슬립 공식 중에서 P2분의 P2C에서 이 공식에서 이 P2C 대신 쓸 수 있는 것이 SPT로 쓸 수 있는 거죠. 그래서 P2 마이너스 SPT로 봤을 때 여기 P2 값을 공통 묶어서 낸다면 P2 곱하기 1 마이너스 S 얘도 출력 구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P2 마이너스 SP2 또는 1 P2 마이너스 SP2 또는 P2 곱하기 1 마이너스 S 같은 공식이 되겠죠. 여기에 같은 공식이 될 것이고 그 다음에 여기서 요 1 마이너스 S는 회전자 속도 유도 전동기에서 회전자 속도 공식에서 N은 NS 곱하기 1 마이너스 S라는 공식에서 얘를 구해본다면 1 마이너스 S는 NS분의 N이다. 그래서 요 공식과 이거 같은 거니까 요 1 마이너스 S 자리에 NS분의 N이 들어가서 여기에 NS분의 N이 들어가서 곱하기 P2 값을 하면 역시 출력이 변화식이 되는 것이다. 그래서 답은 몇 번 됩니까? 답은 3번이 되겠다. 일단 여기 하나만 집중하자. 2차 입력에서 2차 동선, 입력에서 손실 뺀 나머지 출력이다. 이거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죠? 답은 3번입니다. 그 다음 57번 문제 갑니다. 변압기 등가회로 구성에 필요한 시험이 아니 이것은 뭡니까? 앞에서 설명을 드린 대로 변압기 등가회로 작성할 때 필요한 시험이 있었던 거지요. 권선의 저항 측정, 무버시험, 다른 말로 개방시험, 그 다음에 단락 시험이 있는 것이다. 아니 이것은 뭡니까? 아니 이것은 부하시험이 되는 거죠. 답은 2번이다. 그 다음 58번 갑니다. 단건 변압기 2대를 V결선하여 전압을 2000V에서 2200V로 승합한 후 200kV의 삼상부의 전력을 공급한다. 이때 단건 변압기 한 대용량 물어본 거지요. 이것을 물어본 것은 단건 변압기 물어봤습니다. 1차 권선하고 2차 권선이 하나의 코일로 구성된 단건 변압기 되겠지요. 즉 어떤 그 배전솔로에서 전압 강화를 보상할 목적으로 주로 이제 승합용으로 사용되는 것이 단건 변압기다 볼 수 있는 거지요. 그러면 이 단건 변압기 V결선 주제였는데요. 이 단건 변압기에서 부하 용량분의 자기용량 분할 것이 있었죠. 얘는 VH분의 VH-VL 값에다가 상수 루트 3분의 2를 곱하면 됐던 거죠. 만약에 빠지면 Y결선 단상이 됐던 것이고 이 값을 곱한다면 V결선 이렇게 되겠지요. 여기서 VH는 높은 전압, VL은 낮은 전압이 되겠는데 물어본 것은 변압기 한 대용량 물어본 거죠. 한 대용량일 때는 이것만 루트 3분의 2가 아니고 루트 3분의 1로 해주자. 변압기 한 대용량 물어봤을 때. 근데 만약에 여기서 그냥 빠지고 한 대로만 빠졌습니다. 그냥 단건 변압기 용량을 만비가 물어본다면 그대로 루트 3분의 2 하면 되겠죠. 근데 이 문제에서는 단건 변압기 몇 대 용량 물어봤으니까 한 대 용량 물어봤으니까 여기에 한 대 1을 집어넣으면 되겠죠. 근데 얘는 이 상태로 루트 3분의 1로 데리고 다니면 귀찮으니까 바로 계산하자. 그래서 루트 3분의 1 계산하면 약 0.577 될 것이다. 이렇게 바로 계산해주자. 그렇게 데리고 다니자. 간단히 시켜서. 그러면 주어진 것은 부하 용량 줄였지요. 부하 용량이 200kV의 삼상 보조였으니까 200 들어갈 거고요. 여기에 자기용량 들어갈 것이고 그 다음에 높은 전압이 얼마입니까? 높은 전압이 2200. 그 다음에 루트 3분의 1 계산한 0.577 곱하기 높은 전압 2200에서 낮은 전압 2000 뺀 나머지 얼마입니까? 200이 되겠네. 200이다. 그러면 바로 간단하게 만들어 볼까요? 이렇게 계산하면은 11 되겠죠. 11이다. 11 되는 거니까 작용량은 같은 편은 아래로 작용량은 11분의 200 곱하기 0.577 계산하시면 되겠죠. 이 값을 계산하면 얼마로? 10.5? 10.5? 10.5? 답은 10.5. 답은 2번이 되겠네요. 그래서 조심할 것은 요 단건 변압기 V결선인데 변압기 한 대 용량 물어봤으니까 한 대 용량 물어봤다면 여기 요것만 루트 3분의 1로 적용시켜주자. 이렇게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59번 문제 가겠습니다.
건수비가 주어졌습니다. 1차 원선이 1차 원수가 6,600, 2차 원수가 220, 주파수 60, 변압기 철심 단면적 0.02 제곱미터, 최대 자손 밀도 1.2 웨버/미터 제곱, 1대 변압기 내차 측, 1차 측 기전력의 크기 물어봤습니다. 그럼 변압기도 마찬가지. 기전력으로 한치 뭐 있었나요? 이름 4.44 FNBS라는 공식에서 여기서 주파수나 그 다음에 자속 밀도나 S라는 면적은 1차, 2차 다 똑같다. 다만 1차와 2차 측에 따라서 갈라지는 건 뭡니까? 달라지는 것은 권수다. 1차 측의 기전력이면 1차 측 권수, 2차 측의 기전력이면 2차 측의 권수만 곱해주면 되겠다. 주파수 1차, 2차 똑같은 거지요. 그 다음에 B, 자소 밀도 1, 2차 똑같은 것이고 S, 철심의 단면적 1차, 2차 똑같은 게 되겠죠. 달라지는 것은 권수 B만 달라지는 것이다. 권수만. 그래서 이 값에다가 4.44 곱하기 주파수 60 조졌지요. 60. 1차원 수니까 6,600 곱하기 자손 밀도 1.2 곱하기 철심 단면적 0.02 조졌습니다. 이 값을 계산하면 3번 나올까요? 42198 3번 42198 42,198V 나오겠다. 근데 여기서 마찬가지 하나 지금 문제에서는 다행히 철심의 단면적이 미터 제곱 조졌습니다만 만약에 문제에서 이 단위가 철심의 단면적 단위가 센티미터 제곱 주어진다면 얘를 미터 제곱 치자 바꿔야 되는 것이다. 곱하기 몇 승 됐었나요? 10의 마이너스 4승이다. 같이 기억을 혹시 모르니까 같이 기억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마지막 60번 문제 가겠습니다. 회전형 전동기와 선형 전동기를 비교한 설명 중 틀린 것은 뭡니까? 물어봤는데, 그래서 리니어 모터라고 주어졌는데요. 이 회전형 전동기 뭡니까? 이 회전하는 거죠. 돌아가는 거고. 그 다음에 이 선형 전동기 뭡니까? 선입니다. 선. 컨베이어 벨트 같은 거 있지요. 예를 들어서 어디 공항이라든지 백화점이라든지 지하철 역사라든지 가게 되면 무빙 워크에서 요게 계단 위로 올라가는 것이 아니고 평평하게 움직이는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처럼 컨베이어 벨트처럼 수평으로 이동하는 것을 부를 때 이게 무슨 전동기다? 선형 전동기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이 회전형 전동기하고 선형 전동기를 비교한 설명 중 틀린 것은 뭡니까? 했을 때 직선 운동을 얻을 수 있는 것이 선형 전동기인데 2번과 3번과 4번은 전부 다 맞는 설명입니다만 1번이 틀렸습니다. 선형의 경우에 회전형에 비해서 공극의 크기가 작다가 아니고 크답니다. 크다. 그래서 이걸 크다로 바꾼다면 이것만 크다로 바꾼다면 1번, 2번, 3번, 4번은 전부 다 이 선형 전동기 리니어 모터에 전부 다 맞는 특징이 되겠다. 틀린 것은 1번이 틀렸습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전기기기 문제풀이가 모두 마무리가 됐는데요. 근데 제가 판단할 때는 아마 이번에 출제된 문제는 비교적 계산 문제도 좀 출제된 문제 중에 좀 비교적 단순한 것들이 출제됐고 또 그 내용 중에서도 단순한 내용들 좀 간단한 내용들이 출제가 됐기 때문에 아마 공부를 조금 하신 분들은 기본기에 충실하셨던 분들은 한 14개, 15개 정도 아니면 그 이상도 득점이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이 정도 문제는 이 문제는 좀 기준 잡았을 때 처음 공부하시는 분들 기준 잡았을 때 한 중상 정도 매우 어려운 문제는 아니었다. 그렇다고 해서 또 너무 쉬운 문제 그런 문제도 안 했던 것이다. 좀 내가 기본기에 충실해서 기본적으로 풀 수 있는 문제들만 정리했었다면 충분히 12개 이상은 12개에서 한 15개 정도는 맞출 수 있는 그런 정도 문제였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아무튼 이 문제풀이를 통해서 자신감을 얻으시고 다음 시험에 대비해서 준비하시는 분들은 꼭 좋은 결과를 얻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전기기기 문제풀이 마치겠습니다.